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브레이킹 뉴스로 좀 나오고 있죠? 뭐가 이렇게 긴급 뉴스일까요? 바로 SEC가 결국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자, 이 승인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역사는 완전히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그동안 약 10년 동안이죠. 판단을 해왔는데 이 비트코인의 리소스가 ETF에 포함이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제는 완벽한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평가받았다는 겁니다. 자, ETF의 특성을 아신다면 더 재밌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ETF라는 건 상상 지수 펀드입니다. 이 펀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이 특성을 안다면 앞으로 이 ETF의 승인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는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변화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즉 그 다음 ETF 승인은 누구인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나요? 자, 그럼 공장장 들어가 볼 거고요. 자,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2429-55330 제 개인 번호 보이실 겁니다. 개인 번호로 100이라고 보내주십시오. 100.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XRP 100개씩 여러분들께 에어드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물량을 제가 지금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바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이라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ETF는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펀드.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펀드는 뭐죠? 여러 가지 투자처를 집어넣어가지고 누군가 이것을 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투자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엔 뭐가 있었죠? 뭐 게리 겐셀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골드가 뭐 대표적으로 있겠죠. 그 다음에 아마 원유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원물을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채권도 있어요. ETF 채권, ETF 주식도 있습니다. 등등등등.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한번 빼볼까요? 요게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나 붙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비트코인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솔직히 이거 하나 해주는 거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나쁘다기보다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10년 동안 끌고 왔는지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것에 엄청난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텍스가 없습니다. 텍스가.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ETF에 관련된 지수 매매를 많이들 하실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은요, ETF 매매 거래를 많이 합니다. 일명 레버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레버리지 ETF, 뭐 인버스 들어보셨죠?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투자처가 바로 ETF예요. 그래서 기관, 특히 블랙록이라든지 JP모간과 같은 금융회사에서 그렇게 ETF를 하려고 난리를 친 겁니다. 자, 게리 겐셀러가 결국엔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나오죠?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11종을 최종 승인한다. 그러면서 디지털 금세 역사 쓸까? 자, 지금 비트코인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리소스 중에 대표적인 금이 가장 시장이 크거든요. 바로 1000억 달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비트코인이 따라가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이 뭐죠? 가장 안전자산이죠.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은 달러로서의 화폐 가치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지금 승인의 효과예요. 금의 가치까지 만들어줄 수 있다? 달러로서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ETF의 힘입니다. 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승인이 났는데 물론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정말 생각보다.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오히려 지금 4시간 전 기준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 엄청난 게 승인이 됐는데 애매하죠. 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그동안 바닥에서 샀던 분들 많이 계세요. 여기 이렇게 완전 밑에 부분부터. 이 사람들이 일단은 차익 실현을 좀 일부 좀 할 거예요. 손바뀜이 일어날 겁니다.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나갈 겁니다. 이거는요. 왜? 지금 경단위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라든지 투자은행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가 슬슬 들어올 겁니다. 자, 이들은 굉장히 사악하죠? 왜 사악합니까? 조금 더 싼 가격에 사기 위해서 뭔가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짝 멈춰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상향이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주식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우지수 아실 거예요. 나스닥 아실 겁니다. 아마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한 이 두 지수는 그냥 계속 올라갈 겁니다.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지수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 5년 전, 10년 전보다는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한국 경제가 상승을 한다고 그러니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천천히라도. 그럼 무조건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올라갈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 이거를 사주고 있고 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ETF 자금입니다. 그게 바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어마무시한 자금들이 비트코인 역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런 식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추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1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조금은 뭐 성격이 좀 급하기 때문에 빠르게 좀 할 수 있는 걸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XRP ETF라는 거예요. XRP ETF. 나오죠? 곧 SEC에게 XRP ETF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다. 자, 제안서가 제출이 되면 몇 개월 후에 승인에 관련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최소 6개월 이내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달에 최종 승인이 되었다는 것은 작년 7월 달에 이 제안서가 제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날이 1월 10일이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 거예요, SEC가. 끝까지. 그래서 최종 승인을 해줬죠.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전에도 해줄 수가 있었어요. 6개월 이내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가서 최종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이런 것들은요. 6개월 이내에 그냥 바로바로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자, XRP ETF 우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폭등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케이스를 보시면 막상 승인되고 나니까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승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이렇게 폭등이 나온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월달 저점 기준에서 한 87% 정도 올라왔거든요. 비트의 움직임은 굉장히 둔합니다. 아시죠? 지수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3배에서 곱하기 5배를 해줘야지 알트의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400% 이상의 폭등이 ETF 승인이 날 거라는 소문만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XRP ETF 여러분들 빠르게 준비하셔야 돼요. 자, 지금 비트코인 ETF 다음에 바로 승인될 것으로 판단되어진 게 뭐가 있죠?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한번 봐볼까요? 자, 업비트 기준 한번 볼게요. 보이시죠? 바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승인이 났습니까? 안 났어요. 승인에 대한 기대감. 이제 시작입니다. 이더리움 다음에 뭐 한다고요? XRP. 이더리움 다음에 뭐 한다고요? 도지. 기타 등등등의 종목들이 바로바로 대기하고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들썩들썩이면서 폭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코인들이 더 중요하겠죠. 자,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비트코인의 POW, 작업 증명 방식을 그대로 본따서 갖고 온 POW. 자, 이더리움의 POW 전통 버전이 이더리움 클래식이죠. POS라고 하면 이 친구는 POW를 그대로 전통을 이어받아 이더리움에서 태생한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ETF 승인에 가장 밀접한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것을 저점 타이밍은 이미 제가 동그라미 표시 2번 했습니다. 매매 타이밍 아실 겁니다. RSI 지표 2개, 폭등 하나. 제대로 만들어냈죠? 복잡하지 않다. 이대로 그대로 일단 58% 이상 수익 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80%까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볼까요? 아비트럼입니다. 아비트럼.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나왔죠? 저점 타이밍. 자, 가장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합니다. 보이시죠?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가격. 역시 지금 현재 수익 중 즐기고 있습니다. 46%.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아크. 보이시죠? 표시해놨잖아요.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안 됩니다라고 하고 급락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거라고. 제가 쪽집게는 아니지만 저는 충분히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쵸? 자, 이렇게 지금 수익 중 35%. 자, 이렇게 못해도 30에서 4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코인들이 저점 나오는 코인들이 지금 아직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 움직이고 있는 코인들. 그래서 이런 코인들 저점 잡는 타이밍, RSI 지표, 그 다음에 SMA, 단순 이동평균선 28일선 지금 여기 세팅한 거 보여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 전략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30-40%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종목에 대한 저점 타이밍 잡아서 고점에 팔 수 있는 매매 전략 다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전략을 통해서 지금 90% 이상의 수익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함께 하실 분들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2429-5330 제 개인 번호 좀 오픈할게요. 거기에 1번이라고 보내주십시오. 1번. 그러면 모든 분들 다 이거 정리해드려서 함께 수익 내시죠. 함께 하시죠. 저도 지금 하는 거 그대로 할 거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축하드립니다.